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4기를 자연치유하고 있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오늘은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항암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이제 여쭤보시는데, 제가 정말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폐암 2기 A를 진단을 받고 그해 3월 6일이죠. 수술을 받았고 이제 시스플라틴과 나벨빈 이렇게 두 개의 세포 독성 항암을 이제 4사이클로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했을 당시에 이제 CT상에서 보이는 암은 다 제거가 됐는데 저의 항암은 혹시 CT에서 보이지 않는 잔존암을 없애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4사이클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저 유튜브를 보면 그때 항암 받은 거에 대한 제가 되게 큰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항암을 했을 경우에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 더 증가하냐 그랬을 때 병원에서 5%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항암을 권해서 저도 그 5%가 어디냐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일단 내가 좀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항암을 결정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항암을 하지 않았는데 재발이 됐다라 그러면 저는 자연 치유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재발했으니까 표적 항암제를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먹고 있겠죠. 저는 제가 그 힘든 세포 독성 항암을 4사이클을 받고 2018년 6월쯤에 그 항암 4사이클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딱 6개월 뒤인 2018년 12월 달에 또 뭔가 보인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항암제 효과가 내가 그 힘든 항암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재발했다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잔존암을 없앤 게 맞는가? 근데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그 안에 다시 재발이 된다 그러면 항암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주는 이래사라는 표적 항암을 하지 않았고 또 제가 면역혁명이라는 책 뒷부분에 보면 이래사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항암은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다시 뭔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 나름 계속 이제 공부를 했어요.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암은 생활 습관병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또 내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암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암을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가정이 따뜻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는데 우리 몸이 내가 너무 몸을 차갑게 하고 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CEO인 나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좋은 걸 먹어주지도 않고 늘 인스턴트 이런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암세포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이 세포들이 이렇게 집을 뛰쳐나간 게 암세포라고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면 주변에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거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사이가 되게 좋지 않거나 뭐 각자 일에 바쁘거나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공부나 뭐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읽어도 못하냐 하고 이제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유로 봤을 때 그런 비유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60조 개의 세포를 거느리는 내가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 이 세포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으니까 이게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원인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재발했을 때는 그래, 내가 다시 내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삐뚤어진 나의 이 암세포들을 다시 정상세포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항암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2019년 4월에 제가 정확하게 재발 확진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했거든요. 2018년 12월 달에 이미 뭔가 보인다라고 했고, 조금 지켜보자고 해서 한 3, 4개월 지켜보고 나서 그때 다시 PET-CT를 찍고 재발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었고, 제가 그 전에 항암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암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지 않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때 많은 공부를 하면서 크게 봤을 때 그런 거죠. 항암하지 않아서 내가 몇 개월을 더 못 산다면 차라리 그 몇 개월을 덜 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어차피 저는 제가 이 이래사라는 약을 먹고 그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약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그 약이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 폐암은 이제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된 항암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두세 가지 약도 다 쓰고 저한테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면 뭐 임상을 들어가든 다시 세포 독성을 들어가든 하여튼 저는 평생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항암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항암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나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자연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암을 끊어도 불안해요. 그래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절대 항암으로 내가 나을 수 없다는 제 안에서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왜 반대를 안 했겠어요? 저희 언니는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네가 의사보다 더 똑똑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안 왔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한테 항암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암은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가 공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암을 그 자연치유로 낫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내가 한다, 꾸준히 한다, 감사한다 라고 저희 그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항암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정말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하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명백했어요. 항암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 항암을 그렇다고 제가 병원을 뭐 전혀 항암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항암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 이 암이 너무 자라서 자연 치유를 하는 치유식이 운동 그 다음에 마음 관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서 이렇게 방해를 할 경우에 급한 불은 꺼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항암은 이거 내성 생겨서 다음 할 꾸준히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항암은 짧고 굵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암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